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술 경영 관리 제1강 건축 및 토목시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축 구조와 건축 설비로 나눠집니다. 자, 건축 구조는 뭐냐면 뼈대, 층, 바닥, 층과 천장, 슬라브층이랍니다. 슬라브층, 그리고 기둥, 그리고 천장 위에 있는 기둥, 이렇게 어떤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건축 구조. 그 뼈대에다가 다른 마감, 바닥에다가 뭐 타일을 붙인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미장공사, 타일공사,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건축 구조에 건축 뼈다구에 뭐 전기를 붙인다든지 기계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건축 설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뭐 크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건축 구조는 골조공사, 철골공사, 지부공사, 조적, 벽돌공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마감공사는 방수공사, 창호유리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수장공사, 기타 마감공사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 보시는 것처 마감공사가 있고 건축 설비공사가 있다 그랬어요. 설비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조공사 보시죠. 이렇게 따로 돼 있고,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배수 설비, 냉난방, 급당 설비, 공기종화, 통풍 설비, 소방 설비의 소방 전기, 소방 설비 전기의 수배전 설비, 간선 배전 설비, 수송 설비, 승강기죠. 그 다음에 동용 설비, 여러 가지 뭐 펌프나 이런 것들, 동용 설비, 가스 설비, 통신, 공청 설비, 공중 방청, 방송 설비,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설비, 위생기구 설비, 기타 설비, 에너지 설비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서 이 모든 것을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죠. 뭐 건축공학과를 다시 가야 돼. 이걸 하려면 뭐 건축공학과만 가야 되니까 소방설비학과, 전기공학과 뭐 다 가야 되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소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용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또는 마감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하우. 과거에는 경험이 많은 소장님이 우대받고 경험 많은 사람이 관리 소장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nowhere. 뭐랬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는 나보다 더 빠른 시스템이 나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언제 알고 있냐?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축 토목 이런 서비스를 공용 부분 또는 전용 부분을 하는데 어, 전용 부분의 마감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요. 전용 부분에 마감되는 전용 문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고 공용 부분 합니다. 근데 전용 부분도 어느 정도 서비스로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닥층을 우리가 슬라브층, 골조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 골조에 메쉬를 깔고 미장, 방통이랍니다. 바닥에 이제 매끈하게 시멘트를 마감을 한 거죠. 이 작업을 미장 작업이 합니다. 미장 작업. 중요합니다. 이거 슬라브층 미장 작업, 방통이라고 하고 방에다 치면 방통, 그냥 미장일 수도 있고 방통이도 되게도 미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미장 위에 뭐가 붙느냐 보겠습니다. 미장 바닥이라 칩시다. 미장 위에 골조 위에 바로 할 수도 있고 미장 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그 옛날 같은 학교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뭐 신주 같은 거 있고 동 같은 거 있고 이런 것이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당, 사무실, 강의실, 복도, 강당
이런 것을 마감하는 것을 도끼다시 마감해요. 이 용어가 모르겠는데, 이거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비정식 용어, 어떤 건설 용어로 도끼다시라고 합니다. 도끼다시 마감. 그리고, 이제, 타일 마감이 있겠죠? 타일 마감은, 골조 위에다가 자기지 타일로 마감합니다. 타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벽 타일이냐, 바닥 타일이냐. 바닥 타일은 단단하고 강하고요. 벽 타일은 손으로 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새 많이 쓰는 거 폴리싱 타일, 미끄럽죠. 거실에도 쓰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또한 타일도 이렇게 골조 위에 슬라브층에 방수가 되어 있다면 또는 미장이 되어 있다면 바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마감 상태 뭐일까요? 바닥, 타일, 그 다음 도끼다시 뭐든 바닥이 마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닥의 평평 상태, 평평한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추 상태, 바닥에 이렇게 타일과 이게 보시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두드려 봐야 돼요. 깨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이죠. 그래서 바닥 타일하면 논슬립 상태, 미끄러지지 않는지,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 보시고요. 그 다음 크락 상태,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안 보고. 뭐, 금이 갔다면 교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닥에 박리 여부. 이제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박리란 무엇인가? 틈과 틈이 이격되는 것을 박리라 합니다. 우리 박피한다 그러죠? 박리. 틈과 틈이 이격되는 거, 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장 마감 후에, 미장을 마감해서, 매끈하게 미장을 마감했어요. 미장 마감한 후에 타일도 붙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판 같은 거 붙이잖아요. 이런 장판 마감을 아스타일 또는 데코타일 또는 디럭스 타일이라고 합니다. 한 장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 장씩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이 광택이 나잖아요. 광택제를 발라서 마감하면 이게 오래 잘 사용합니다. 광택 관리하는 거는 저기 어디죠? 미화 관리에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뭐 아스타일 마감도 똑같습니다. 데코타일, 아스타일, 디렉스타일이라 그랬죠? 바닥의 평탄 상태, 박리 여부, 광택의 옵션은, 광택이 어떤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천정부 마감, 천정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사무실 같은 데 있어요. 요거를 텍스타일이라 그래. 텍스타일. 이게 텍스타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실내용, 복도용.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고요. 그 텍스타일 마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상을 건다 그러죠. 틀이 있고 틀에다 핏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깨졌다. 그러면 위에 천장에 올라가 보잖아요. 이게 한두 개의 여유가 꼭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친절한 분들입니다. 작업하다가 남는 거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 천정에 그냥 놔두고 갑니다. 고장 날 일 있으면 밖으로 있으면 천장에 올라오면 한두 장씩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경화성 SMC 판넬 수지. 천장 마감입니다. 지금 바닥 마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천장 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장 마감은 보통 우리 상가 건물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상가 건물은 이렇게 아스타일 마감도 있고 SMC 마감도 1층에도 많이 합니다. 요 목욕탕 같은 데도 있죠. 열경화성 SMC 판넬 마감. 판넬 마감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상이 있으면 탁탁 꼽는 겁니다. 어떻게 마감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 마감. 이렇게 나무로 상을 걸어서 여기다가 탁을 탁 치는 거죠. 석고보드 본드로. 후궁정은 뭐 있을까? 후궁정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뭐 도배를 하겠죠. 석고보드. 그래서 석고보드 마감도 여기다가 석고보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걸어서 나무가 하지 않고 스텐이나 아연으로 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 관리하는데 저기 벽이나 천정이 저기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석고보드 마감을 벽이 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도 많이 하니까요. 벽 또한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천장 마감은 천장 처짐 현상. 한쪽이 처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거기에 우리가 누수 현적이 있는지, 누수 현적이 있다면 다른 데서 타고 들어오니까요. 봐야 되고. 또는 타공정 피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이 됐다든지 누가 일을 하면서 또는 뭐 파손됐든지 천장에 특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마가 바닥 천장 했죠. 벽은 뭘까요? 뭐 있을까요? 벽타일 제가 얘기했죠. 도기지 타일이라고. 물론 대리석을 붙는 경우는 대리석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떠바리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일 뒤에다가 떡처럼 호떡처럼 시멘트를 붙인 다음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리고 미장하고 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본드로 타일 본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벽을 또 미장으로 마감해서 페인트 칠하거나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벽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 조족했는데 조족이라 그럽니다. 이 벽돌을 쌓는 거를 조정하고 미장을 마감하는 거죠.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골조에 외부 결조에 대리석을 붙이되는 바로 그냥 앙카를 받고 미장이나 마감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대리석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실리콘 쏘는 거죠.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럼 이게 깨졌다. 그럼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놈을 이 빌라 같은 데 하는데 골조 벽에다가 사춤 이거 좀 복잡한 용어인데 그거 빼고 하여튼 골조에다가 바로 그냥 마감을 했어. 이 마감은 드라이 비트랍니다. 스티로폴 위에다가 돌인 것처럼 보이게 드라이 비트를 마감한 거죠. 이거는 공사를 하다가 하는 중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바람에 불어 날아간 거야. 드라이 비트가.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페인트를 마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복합 판넬, 알루미늄 복합 판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것 또한 이런 골조 벽에다가 바로 마감됩니다. 미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마감이 이루어진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벽 마감의 상태는 미장 공사 후 평평되면 평평해야 되겠죠? 물론 뭐 다른 마감이 있으면 크게 평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장 공사 후 페인트 칠하는 거는 크랙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타일 대리석 드라이비트 상태가 방이 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복합 판넬 공사 후 꼭 실리콘을 치셔야 됩니다.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치지 않으면 물 계속 샙니다. 드라이비트 방리 상태. 드라이비트 보셨죠? 방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방리예요. 드라이비트 방리. 이건 새로 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외부 마감, 유리로 외부 마감했어요. 유리를 이렇게 틀이 있으면 이거는 약간 지붕인데 벽도 똑같이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 틀에. 이런 틀이 있잖아.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면 이렇게 된다. 유리 마감은 창호, 샤시 공사 후 실리콘 완벽 공사 여부. 실리콘을 완벽하게 칠하면 물 다 셉니다. 이게 물 다 셉니다. 물 다 셉니다. 그리고 강풍 불 때 한 번씩 건물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밤에 돌아야지. 그러면 바람이 새는지 안 새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유리가 옆건물에 반사된다. 그러면 또 미는 이야기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옥상 마감은 우레탄 공사를 합니다. 녹색 파란 거. 우레탄. 이 옥상의 우레탄 마감은 약간 연질이에요. 약간 말랑말랑해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감해서 어떤 물샘과 여러 가지를 마감한다. 그리고 옥상은 또 칼라 강판으로도 마감해요. 물론 뭐 스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그 마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데크 마감. 데크라고 합니다. 데크. 물론 뭐 요새는 인조목으로 데크를 마감하죠. 그리고 옥상에는 화단으로도 마감을 합니다. 물론 타일도 마감하죠. 타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감하는지. 물론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를 하고 하겠죠. 그래서 우레탄 공사의 크랙 여부 또는 방리 여부. 이거 방리 아시죠? 공사하고 뜰 수 있으니까 배수로의 어떤 구배를 잘 되어 있는지, 데크 상태가 떴는지 없는지, 하단의 배수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누수 물 새는 데 없는지 뭐 이런 상태를 지켜보는 겁니다. 옥상은. 그 다음에 계단실과 복도. 그래서 논슬립 상태. 계단실이 미끄러져서 자빠질 수 있잖아요. 논슬립 잘 되는지 없는지. 논슬립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바닥 마감 상태 어떤지 봐야 됩니다.
핸들레이 상태, 핸들레이, 이거 아시죠? 이거 손잡이, 핸들레이 상태가 튼튼한지 견고한지 봐야 되고요. 복도, 옥상과 조명 상태는 어떤지. 창문, 복도나 계단의 창문 누수 상태는 어떤지. 벽 도장 상태, 벽이 이 복도나 계단실의 벽 도장 상태는 어떤지. 외부 누수의 흔적이 없는지. 이런 거를 우리 관리소장님은 확인 점검해야 한다. 그 내용이고요. 주차 램프. 주차 램프. 이 주차 준치를 하는 공간을 주차 램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가 누린 콘크리트라거든요. 누린 콘크리트가, 뭐죠? 소금 있잖아요. 염화칼슘. 물 뿌리면 얘가 다 까져버려요. 그래서 누린 콘크리트의 방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경계석 있잖아요. 밴드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하단 트렌치 청기 상태는 어떤지. 이 트렌치 있잖아요. 물. 여기가 청기를 하지만 물 다 새서 주차장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신호 관제 상태는 어떤지. 주차 신호 관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주차 신호 어떤 선이 묻혀 있어요. 그런 소리 잘 나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청결 상태, 동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큐비클, 이 칸칸이를 큐비클입니다. 큐비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변기가 잘 접근되는지, 이런 걸, 이 화장실은 소장님이 꼭 칸칸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청결 여부도 확인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할 역할이니까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상태. 주차장은 바닥 에폭시라고 그래요. 옥상은 우레탄. 주차장은 에폭시. 에폭시는 딱딱합니다. 밴드가 딱딱한 거죠. 까져있지 않는지. 주차장이 좁은서 깨끗한지. 차석 마감 상태는 어떤지. 차석. 요 뒤에 돌 있죠? 돌. 이런 거. 공기질 상태는 주차장 지하실 공기 상태 어떤지. 주차장에 결로가 생기는지, 누수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그렇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물이 새면은 이렇게 새요. 이렇게 천장에 물이 셉니다. 이제 천장 전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새면은 이 주차장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유도. 막아서. 보이시죠? 전장에 옆에 막아서. 이 파이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옥상 하단 있잖아요. 하단에 물이 샜어. 이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와서, 주차장 갔던 눈이 와서, 보통은 물 새는지 모르죠. 근데 차가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을 달고 와서 주차장에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주차장에 누수를 알게 돼요. 누수되면 이렇게, 유도공사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도공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추, 그 다음에 옹벽, 이렇게 이게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물은 잘 새고 있는지, 이런데 물 잘 새야 됩니다. 물 안 새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고속도로 가면 보면 콘크리트 돼 있는데 구멍이 뻥뻥져 바위보에 물 나오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잘 새야 됩니다. 물 안 새면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 있죠, 이게? 이렇게 다 물이 잘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변기 우기대에 점검해야 되고, 균열은 없고 이게 쓰러졌는지도 봐야 되고요. 배수관에 물이 잘 나오는지, 물 막힌 상태는 없는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석축 온면 관리했습니다. 떨어지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장 뭐하죠? 주차선 잘 돼 있는지, 아스콘 도로 아스팔트 마감대를 아스콘이라 합니다. 아스콘 마감 상태는 잘 되어 있는지, 또 물이 비온 뒤에 어떤 아스콘이나 평탄이 안 좋아서 물고임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도를 어떻게 하냐? 그냥 까는 게 모래를 깔아서 거기다 한 칸씩 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블록의 움직인 상태가 없는지, 보도블록이 평탄한지, 그리고 비온 뒤에 또 물이 고이지 않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건축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고 대충 어떻게 마감되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크게는 골조,
골조를 그죠? 구조공사, 그 다음에 마감공사. 마감공사 했죠? 그래서 방수. 근데 방수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더 나오고, 창호, 유리, 미장, 도장, 수장, 기타 마감공사. 이렇게. 건축 설비공사는 뒤에 전기 설비 따로 있거든요. 따로 한번 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